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 이틀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측은 여성과 어린이, 외국인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약 4%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금도 강세를 보이며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 시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578도를 맞은 한글날,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외국어 간판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MB 취재 결과 우후죽순으로 늘어선 외국어 간판들은 유명 규정 탓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육해공 모든 방면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10만 명을 동원한 보복 공습에 이어 이젠 지상군 투입도 검토 중인데 하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로켓포를 그야말로 무더기로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얘기로만 듣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현실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 하반기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무섭게 오른 국제유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전쟁은 끝난 것도 아니죠. 이러다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먼저 배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네티보트에 이스라엘군 병력과 탱크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천 발을 발사하고 무장병력을 침투시키며 시작된 전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기습 공격에 약 1,000명의 무장대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전 끝에 가자지구 주변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부순 분리장벽엔 탱크와 전투헬기, 드론 등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총 4,4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48시간 동안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현지 시간 7일 새벽 기습 공습 이후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 등에 로켓 100발을 추가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500여 곳에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폭격으로 난민 캠프 건물이 무너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팔레스타인인 12만여 명은 피난 행렬에 나섰습니다. 하마스 기습 사흘 만에 교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테러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음악 축제장에서만 무려 269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망자 수가 확 늘어난 건데 양측 부상자 합계도 이미 4,400명에 달합니다. 교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말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도심 한복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폭파된 건물 사이로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도심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보복 공습하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 700명 이상, 팔레스타인에선 4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부 네임 키부츠의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서만 시신 269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현지 응급구조단체가 밝혔습니다. 당시 사막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다급히 도망쳤지만 하마스는 이들을 향해 무참히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부상자 수도 4,400명에 달합니다. 다수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사흘째에도 하마스가 또다시 로켓 공격을 감행하는 등 교전이 지속되면서
인명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하마스가 끌고 간 이스라엘인 인질수가 100명을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 외에 외국인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자지구. 폭격과 폭발음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대낮 도심 거리에선 무차별적 납치가 자행됩니다. 장소와 시간은 물론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마스 측은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군인 외에 외국인과 여성은 물론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he was in the party with friends. After the shooting began, they got into the car and ran away. But we don't know where is she now. 여기에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30명 넘는 이스라엘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에 맞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인질의 규모와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지만 전면전으로 갈지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택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인질 안전을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정부 내에선 초강경 대응을 요구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스라엘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가자 지구를 아예 부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면 하마스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성 인질을 앞세워 행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인근의 경찰서. 실종된 주변인의 신원을 등록하기 위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가족과 친구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היחידה כאן ללהב 33 בשביל לתת דגימות DNA.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יא עלתה על אמבולנס, לא יודעים לאן היא הגיעה. 충격과 분노에 빠진 일부 시민들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부숴버려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amas will not be able to govern the Gaza Strip because you see the situation today. 이스라엘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것과 달리 하마스는 공격 후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총을 든 어린 소녀를 목마 태운 채 춤을 추고 인질 여성을 앞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하마스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규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엔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과 지지자들에게도 분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슈퍼 핵 항모로 불리는 항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방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항모전단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직후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 겁니다.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선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 중의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공식 취역한 제럴드 포드함은 현존하는 항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슈퍼 핵항모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F-35와 F-15 등 전투기 편대를 증강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군의 탄약을 포함해 필요한 군 장비와 자원도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란이 하마스의 급습 계획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중동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자칫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개입하면 확전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도움을 줬다는 내부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급습 작전을 고안했고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하마스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주 UN 이란 대표부와 하마스는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이 오랫동안 하마스를 도와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nything that shows us that Iran was directly involved in this attack and in planning it or in carrying out, but we do know that Iran's had a long relationship with Hamas. 이란이 하마스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대리전 양상이 굳어지는 상황. 하마스의 기습에 이란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선이 이란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중동 국가들로 번지면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현 사태가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정도가 있는데 주변 국가가 이번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무모하게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화약고 중동의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자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중동의 위기는 곧 유가의 위기로 연결되죠.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쟁 초이니만큼 아직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확전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오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08% 상승한 배럴당 86.17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도 3% 안팎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강 상태를 보이던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영향으로 다시 급등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중동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67%와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어서 가뜩이나 고유가에 신음하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우리 주요 원유와 가스 도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분쟁 지역은 거리가 있어 원유, LNG 유조선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분쟁 초기인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분쟁으로 전쟁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 그래도 고유가가 부추기는 외식, 가공식품 등의 물가 상승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외 여건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지만 유류세 등을 통해 국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2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이 대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당선시켜달라고 말이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난달 18일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지 3주 만입니다. 퇴원 소식에 서영교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 등 지도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퇴원 직후 이 대표가 향한 곳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중 유세 현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총출동 속에 이 대표가 깜짝 방문하며 지지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민주당은 높았던 사전투표율을 본투표까지 이어가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세 지원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해 당분간 회복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유세 지원에 대해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이 지원해준 덕이다는 식으로 가려는 거다 이거죠. 또한 언제는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고도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김태우 후보는 재개발 등을 통해 강서구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에게.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안철수 선대위 상임고문 등도 나서 저녁까지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세 현장에 등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과거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했지만 진교훈 후보는 현재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라는 모순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과 완전히 모순된 내용의 주장을 허황된 빌공짜 공약을 나몰라라 던져놓고 뒷감당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또 앞서 유세 현장에서 한 민주당 지지자가 김 후보 측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두고 묻지마 폭행과 현수막 방화 등 민주당이 불법과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유세에 나서면서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정치톡톡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3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곧장 유세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이겠죠? 네, 이 대표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하며 첫 당무 일정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번 선거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는데요. 네.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유세 현장에 잠깐이라도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유세 현장에는 갔지만 한동안 집에서 자택에서 그러니까 회복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회복돼서 국회에 복귀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례적으로 퇴원과 동시에 유세에 참여했지만 국회로 네. 완전히 복귀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퇴원은 했지만 회복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한동안은 자택에서 치료에 전념하며 원격으로 제한적인 당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전화나 메신저로 보고받는 정도여서 당무는 제한적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보고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같은 당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완전히 복귀한 뒤에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분열 양상과 관련해서도 휴식을 취하며 수습 방안 등 향후 정국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특이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지난 5일 밤이었죠. 인사청문회 도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퇴장을 했고 속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이 일명 김행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청문회 줄행랑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권인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다음 달 2일 예정된 여가위 국감이 파행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감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여쭤보자면 매년 국감 때면은 이색 증인들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앵커님 혹시 탕후루라고 아시나요? 굉장히 단 과일 아닙니까? 네, 이 설탕물을 입힌 과일을 꼬치에 꽂아 판매하는 중국 간식 탕후루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양 달콤나라 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탕후루는 강한 단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충치나 소화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네. 탕후루 과다 섭취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현역 아이돌 멤버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면서요. 참고인인가요?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가 복지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 투약 사례와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재활센터에 입소한 남 씨를 상대로 마약 재활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일명 한전공대는 개교 1년여 만에 각종 비위가 적발돼 몸살을 앓았죠. 그래서 이 대학 총장 해임까지 건의가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대학 총장이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에 맞먹는 수준이죠. 이 밖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무더기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사회나 산업부의 보고도 없이 내부 결제만으로 14%에 달하는 급여 인상을 결정했고 허위 근무로 수당을 타가거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산업부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윤희준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감사 자체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실시가 됐고 재심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이라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기본급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과 맞먹는 수준인데 당시 한전 사장을 겸하고 있던 대학 이사장과 이사들이 함께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직원들은 성과평가 규정도 없어 모두 기본급의 20%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측의 석연치 않은 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대학 이사회가 진행한 교수 특별 채용에서 기준 미달로 2차례 탈락한 A씨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는 조교수로 임용됐고 이후 요직에 갔다는 겁니다. 일반 채용에선 낙제점을 받았다가 차기 채용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다수 나왔고 일부는 고위직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임 건의를 받은 총장 평가 A등급과 자격 미달 교직원의 무리한 채용이 한전공대 개교 이유인 건 아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져야. 대학 측은 총장 성과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교원 채용과 관련해선 적법한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부부가 충남 태안 갯벌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양경찰이 경위를 조사하던 중 아들이 갯벌에서 혼자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70대 부부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후 하루 뒤 갯벌 체험객이 부부 중 아내를 실종 지역 인근 갯벌에서 발견해 신고가 접수됐고 남편은 6일 후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 5일 부부의 실종에 대해 수사하던 도중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부모와 같이 갯벌에 들어갔다 혼자 갯벌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안면도에 왔지만 마음이 변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조사들이 있는 겁니다. 형법상 자살방조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노부부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보통 쓰나미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따라오죠. 그런데 일본 각지에서 그런 지진도 없었는데 쓰나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쓰나미까지도 내내 경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전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된 건 오늘 오전 5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연안 지역 곳곳에 최대 1m 정도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고 실제 10에서 60c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쓰나미는 오전 내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쓰나미가 독특한 건 일본 기상청조차 이유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보통 쓰나미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근해 극히 얕은 곳에서 진도 1도 안 되는 지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도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진 규모를 모른 채 실제로 쓰나미를 관측하고서 주의보가 내려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갑자기 많은 가스가 이제 물을 밀어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물이 출렁거리면서 퍼져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쓰나미로 홍역을 치러온 일본. 평범하지 않은 이상 쓰나미까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승용차가 기중기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포항 갯바위에서 통발을 던지던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구례에선 집 와이어 고장으로 60대 탑승객이 공중에 매달렸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2분쯤 경주시 내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지고 옆에 탄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깜빡이는 넣었는데 그게 추월하려고 하다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정차돼 있는 걸 부딪혔는지 지금 그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추돌한 건 맞고요.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해경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포항 구룡포읍 인근 해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5시 20분쯤 갯바위에 통발을 던지러 갔다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일행한테 갯바위에 통발 놓고 오겠다라고 간 뒤로 사라진 거죠. 그 해안가 수색 중에 갯바위에 이렇게 엎드린 채로. 구조대원이 공중에 고립된 남성에게 접근한 뒤 밧줄을 연결해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구례군의 한 레포츠 시설에서 집와이어가 고장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탑승자 1명이 공중에 매달렸다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집와이어가 멈춰가지고 가보니까 매달려 계셔서 제가 높으로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7분쯤 경북 포항시 해도동의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2명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세금 10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초소형 전기차 사업.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지도 않지만 그나마 도입된 전기차를 두고도 불만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집배원도 그렇고 생산업체는 자금난에 아예 문을 닫을 지경.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유승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0,00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구매 계획은 미뤄지고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소형 전기차 관련 비용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은 1,355대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빠져 경영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정사업부를 바라보고 시작한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초창기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사다리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집배원들도 전기차 사업에 불만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아주 가볍다 보니까 쏠림 현상도 엄청 심하고 좁은 것도 차가 못 들어가면 걸어 들어가야 되는 데도 많고요. 충격이 그대로 와요. 이게 일반 승용차처럼 완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생산업체 경영난에 부품도 제때 들어오지 않아 장고장 수리도 어렵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보급하기보다 단기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산업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정사업본부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생산업체 경영난으로 지난해 도입하려던 123대 가운데 56대만 납품됐고 올해 추가 도입부는 여전히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친환경을 명분으로 시작한 섣부른 정책으로 사용하는 현장도 생산하는 업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577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장마다 많은 시민이 방문해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겼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단풍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죠. 이달 말이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치극이와 해식에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붓에 먹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글을 써보기도 하고 한글로 된 가운도 만들어 봅니다. 오늘 제가 쓴 글씨는 국어노인다 이렇게.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발 1,700m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은 노랗고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쌍용 폭포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의 조화는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지난달 말 대청봉에서 처음 관측된 단풍은 열흘 만에 700m 아래인 해발 1000m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단풍이 1000고지 가까이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6, 7일 후면 절정에 이를 것 같습니다. 단풍 전선은 빠르게 남하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0km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일찍 뜨는 설악산과 오대산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대부분 산들은 보시다시피 가을 옷으로 서서히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서울 북한산과 대전 계룡산 등 중부지방 대부분 산이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하순부터는 첫 단풍이 시작하겠습니다. 단풍 절정은 중부지방은 이달 중순에, 내장산과 무등산은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글 한자 없이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럼에도 외국어 간판은 줄긴커녕 더 늘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있으나마나한 규정 탓이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서울 용산의 한 거리. 영어로 된 간판은 기본이고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있습니다. 500m 내 30여 곳의 가게를 둘러본 결과 22곳이 영어로만 간판을 표기했고 8곳은 일본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만 간판을 표기했습니다.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 가로수길은 물론 직장인들이 많은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간판 말고도 다른 외국어 간판들이 있어서 알아보기도 좀 힘들고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난 감이 있어서 보기에도 좀 복잡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국어와 한글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 사례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외국어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표 등록이 이제 외국어로 등록된 경우에는 외국 문자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해놓은 규정이거든요. 게다가 3층 이하의 건물이나 5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간판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에 속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이런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특히 과태료 등 처벌 기준이 모호해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과태료가 따로 있지는 않아가지고.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외국어 간판 규정. 번화가 거리의 간판이나 건물 이름을 점령한 외국어 홍수 속에 우리 한글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부산시가 유치전에 나선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까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을 알리는 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되며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최윤영 기자가 파리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 엑스포의 상징인 에펠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산을 알리는 여러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센느강 위의 한 배는 부산으로의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선착장에는 부산 엑스포에서 사용될 도시명 항공기 UAM이 설치됐는데 이 UAM을 타고 부산으로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C'est sûr que la Corée c'est beaucoup mieux. Ça donne envie d'y aller, de connaître une nouvelle culture. It looks very impressive. I'm excited to see it take off.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부산 엑스포 알리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랩핑되어 특별 제작한 현대차의 아트카들은 파리 시내를 달리며 시선을 끌고 있고 LG는 프랑스 대표적 유통 채널 푸낙의 파리 거점 매장들과 샤를드골 공항에서 2030 부산 엑스포 5개 광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가 있어 180여 개국의 대사들이 있고 이들이 50일 뒤 엑스포 투표를 하다 보니 이곳이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부산 엑스포 공식 심포지엄이, 오는 일요일에는 유럽 최대 공연장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이번엔 권순일 전 대법관 차례일까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전후로 김만배 씨가 8번이나 권 전 대법관을 찾은 이유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 그야말로 기사회생했었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5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혁명당은 2021년 9월 23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 술해죄,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이송했지만 최근 21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재판 전후로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부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권 전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는 이른바 제3지대로는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6개월 남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신당 창당에 나선 이들을 유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3지대 첫 깃발을 꽂은 건 양현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돈 봉투와 밀실 공천 없는 투명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새로운 시도, 압도적으로 새로운 기술,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 정치를 하겠다라는.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은 민생 정책을 통한 30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과거 신당들은 한 번에 집권을 하거나 한 번에 제1당이 되고 싶어 했다가 실패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석의 10% 정도. 그게 있으면 변할 수 있다. 이들은 거대 양당에 등 돌린 약 30% 안팎의 무당층 표심을 겨냥하지만 실제 정당 지지율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여야에 대한 실망감이 당장 제3지대 지지로 이어지진 않는 겁니다. 현재로선 신당의 흥행을 이끌 인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는 인재 영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선거에서 한 사람밖에 안 뽑으니까 3인 내지 5인을 뽑는다 만약에 뭐 제3지대 정당들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기득권 정당들이 그걸 뭐 허용을 해주려고 하나요? 이 같은 회의론에도 거대 양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새정치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비전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세력을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호남 세력하고 결탁을 하는 순간 새정치도 오염되고 호남 정치도 오염되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한석 의석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간의 연대를 시작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된 건물 지하실에서 할론가스가 새어나와 지하철역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론가스는 소방액 등 주로 불을 끌 때 사용되는데 사람이 이 가스를 들이마시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직후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고 소방당국의 환기 작업을 거치기까지 18분 동안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종일 흐린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부터는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의 5에서 2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 비는 자정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23도 등으로 오늘만큼이나 선선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은 1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14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전국적으로 25도를 약간 밑돌아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